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강론의 주제는 샹파뉴 지방에서 나는 데보라는 샴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샹파뉴 지방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샹파뉴 지방은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이 샹파뉴 지방의 중심 도시가 랭스입니다. 랭스까지 한 150km니까 자동차가 한 2시간 정도면 능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이 파리를 방문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짬을 내 가지고 랭스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랭스에 가면은 거대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소위 중세 이후에 프랑스의 군왕들이 대관식을 올리던 하나의 역사적인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샹파뉴 지방은 일찍이 역사하고 끈끈하게 연을 맺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하고 관련된 샹파뉴 지방은 이 샴페인의 고장이 샹파뉴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샴페인을 가리켜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사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와인을 내는 이 와인 생산자들은 니네 없이 전부 다 스파클링 와인을 빚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파클링 와인 가운데 샴페인은 그 샴페인 이외 어떠한 나라에서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가가 지정한 일종의 전매 특허의 용어입니다. 해서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라 하더라도 샴파뉴 지방에서는 샴페인에 관해서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름을 혼용할 수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뭐니 해도 이 지금 스파클링 와인의 명소로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스파클링 와인의 명소가 샹파뉴 지방이고 샹파뉴 지방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그럼 왜 샹파뉴 지방에서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 유명하게 됐냐 하는 이야기인데 프랑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샹파뉴 지방이 자리한 곳이 프랑스의 동북 지방의 동북 지방 그러니까 동쪽에서 다시 북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위도가 무려 49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 49도라면요. 요사이는 기후에 이렇게 합니까?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기후 변화가 남으로 내려오면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위 45도에서는 사실 와인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샹파뉴 지방이 그 북위 45도 지방에서 나는 샤르도네나 혹은 피노 누아나 피노 무니에 같은 이러한 포도 품종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스틸 와인, 이렇게 기포가 일지 않는 일반 와인을 빚어 놓으면은요, 그 날씨 탓도 있고, 다음에 토양의 탓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좋은 와인이 나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샹파뉴 지방이 그 지방에 이 와인을 특화시켜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화를 시켜서 생존을 위해 했던 그 몸부림치는 결과가 흔히들 우리는 샴페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샴페인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기후 속에서 포도가 만들어졌으면 굳이 아마 이 샴페인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샹파뉴 지방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이 오늘날 샴페인을 빚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샹파뉴 지방에는 5개 이렇게 분화된 특화된 와인 산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방금 제가 샹파뉴 지방의 거점 도시라 했던 랭스 바로 남쪽에 내려오면은요 몽타뉴 데 랭스에서 랭스의 산악지대가 첫 번째 하나의 서브 리전으로 이야기되는데
몽따뉴라는 즉 산악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숱한 계곡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발전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숱한 산곡에 포도밭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 포도 품종은 피노 누아입니다. 막 우리가 흔히 피노 누아로 빚은 와인을 많이 마신다면은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샹파뉴 지방에서 이 레드 품종인 피노 누아가 몽타뉴 데 랭스 일대에서 많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발레드말, 저희들이 그냥 번역은 마른르 계곡입니다. 마른르 계곡. 이 마른르 계곡은 거대한 이렇게 계곡이 함몰되어 있는 확 내려앉는 듯한 그러한 계곡인데 거기가 이렇게 백악질 토양, 분필을 만들 때 쓰는 그 흰 이 토양입니다. 이 백악질 토양이 거대한 함몰된 계곡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보면은요, 여기가 참 이 샹파뉴 지방이 왜 이렇게 특수한 좋은 샴페인이라는가 하는 것을 마른르 계곡을 보면은 막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꼬뚜 데 블랑, 꼬뚜 데 블랑. 꼬뚜라는 말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데 블랑 이렇게 화이트가 나는 언덕. 막 이렇게 해서 꼬뚜 데 블랑 하면은 여기에 뭐니 뭐래도 주된 품종은 샤르도네입니다. 흔히 이렇게 샴페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블랑 데 블랑, 화이트 중에 화이트란 뜻인데 이 블랑 데 블랑이 주로 나는 곳이 바로 이 꼬뚜 데 블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꼬뚜 데 셰자느라고 있습니다. 꼬뚜 데 셰자느. 이 꼬뚜 데 셰자느는 역시 이제 바로 위가 이제 꼬뚜 데 블랑이기 때문에 서로 인접한 서브리전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샤르도네가 주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꼬뚜 데 바르, 꼬뚜 데 바흐. 이 꼬뚜 데 바흐가 지금 제가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드보 가문이 빚는 와인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뚜 데 바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포커스를 꼬뚜 데 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보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 가문이 꼬뚜 데 바하르의 틀을 잡고 와인을 첫 번째 출시한 것이 18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빚는 샴페인은 거의 대부분이 피노 누아로 갖고 빚은 샴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피노 누아가 주된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꼬뚜 데 바르의 중심 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심 마을이 유명한 리세입니다. 리세. 루이 14세가 파리 교회에다가 거대한 베르사유 궁을 짓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군왕의 위세를 내세울 때 그 왕이 이제 베르사유 궁이 1681년에 이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대충 1680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베르사유 궁령을 완성을 할 때 무려 6년, 7년, 8년을 걸려서 수많은 인부들이 와서 베르사유 궁을 지었는데 그때 이 베르사유 궁을 짓는데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면은 바로 샹파뉴 지방의 리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부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이 와인을 갖고 와서 마시는 것을 루이 14세가 보았지만 누들 마시는 게 뭐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마시는 것이 로제 와인이었습니다. 로제 와인. 로제 와인은 이렇게 스파클링 로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틸 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을 즐겨 마시는 것을 인부들이 늘 자기 고향 걸 가와서 마시니까 이 루이 14세가 나도 한 잔 마셔보자 해서 마셔보니까 아주 맛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다음부터 식탁에다가 그 리세 로제 와인을 올려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해서 군왕의 술로서 리세가 대단히 유명해졌던 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이야기 속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꼬뚜 데 바르 그리고 꼬뚜 데 바르의 중심 도시가 리세니까 그 리세 일대에서 훌륭한 로제도 나오고 또 피노 누아가 주된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 와인이
전부 다 피노누아르 빚은 샴페인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리아 와인 챌린지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후면은 제 18회 코리아 와인 챌린지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하고 이 집의 드보 와인하고 너무나 끈끈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강론을 자청을 했습니다. 이 데보의 샴페인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몇 차례 나오기도 했는데 작년에 2021년 그러니까 제17회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이 데보 샴페인이 골든 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지금 한 서너 가지 샴페인이 있는데 이 중에 바로 이 디 밀레지움이라는 이 병이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샴페인 이 병을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우아하고 푸비어해서 보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샴페인이 작년에 골든 메달을 타고 해서 유별나게 제가 이 샴페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태원에 나와서 이 강론을 맡았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강론을 자리를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보 골드 메달이 있는 이 샴페인을 한번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희들 와인 리뷰하고 아주 튼실한 파트너 관계를 갖고 있는 무학주류가 지난 5월 초에 이 대원 한 중심지에다가 와인샵과 밑에 다음에 레스토랑을 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마침 샵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마침 여기에 드보 샴페인도 진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무학주류가 새로이 이렇게 이태원 한가운데다가 훌륭한 이렇게 와인샵을 열고 밑에는 또 보니까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의 이름은 뿌띠웽 한남, 뿌띠웽 한남, 뿌띠웽이나 뿌띠는 불어로는 보통 작은 혹은 예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담하고 이쁜 샵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뿌띠웽 한남. 그리고 밑에 레스토랑은 델리카센 한남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학 주류가 새로이 또 한 단계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와인업계 이렇게 발자국을 넓히는 장면을 여기서 현장에서 디보의 골드 메달을 탄 디 밀리지엄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